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 회장과 응급실 대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 일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실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병원에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일일 뿐 실제 현장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이 셧다운이라고 한다면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공의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응급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지속을 해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추석 연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추석 연휴가 정말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도 이제 명절이 된다고 하면 평상시보다 한 50%, 100% 정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2배 가까이 는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응급실이 지금까지 거의 한계 역량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석 연휴 진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의 문제가 좀 있었다. 하지만 조만간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 곳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응급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큰 공백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는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사태 초기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응급실의 위기는 없다. 응급의료 체계는 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저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 기관 중에 약 300개 정도는 원래 전공의가 없던 병원들이었습니다. 진료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수 자체를 408개로 부풀려서 90%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응급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 또 상급 종합병원과 이제 그 밑에 있는 중급 종합병원 또 지역 응급의료 기관들까지 위아래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의 전체 문제 또 주변 지역에까지 문제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야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런 건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증 환자의 부담률을 올리고 응급의료 비용을 올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20년, 30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먼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방향 자체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는가, 과연 이것이 응급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논의가 나왔을 때 항상 중간에 걸렸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응급실을 정말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돈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 또 실손보험으로 해결되는 분들은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아무 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와 또 돈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때 그러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대의 논조로 제기가 되었었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문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협상회장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협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 최종적으로는 협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어떤 당근이나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대안들을 당근이나 어떤 혜택이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사직을 한 이유는 결국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어떤 미래가 박탈되었다는 것, 꿈이 박탈되었다는 것, 이제 그리고 2000년 증원에 따른 반발로 사직서를 내고 나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이 뭐 학년을 올려주겠다,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 뭐 전문의를 주겠다라는 것들은
저희 생각에는 또 젊은 의사들의 생각에는 전혀 혜택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아직 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